위 UCP 600에서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그리고 매입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방법을 안어라고 하여 뭐 지급 이행 또는 결제 등으로 번역한다. 왜냐하면요 안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교수님들 있죠.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끝나죠. 나의 답안은. 또 뭘 쓰라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장 실패한 답안이 뭔지 아세요? 일람지급이란, 연지급이란, 인수란, 매입이란. 그 다음 표로 배운 거 있죠?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의 차이. 그래서 표로 그린 게 막 떠올라가지고 막 2-3페이지 쓰고 3점 받으면 기분 참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결제 의미를 쓰고 그 다음에 연계할 설명을 하면서 그럼 결제란 뭐 쓸 거예요 또?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의미한다. 아니에요. 보세요. 결제 대 일단은요. 보세요. UCP 600만을 근거로 쓰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UCP 600에서는 신용장 일람지급에 이용 가능하면 일람출급으로 지급하는 거, 연지급에 이용 가능하다면 연지급 확약하고 만기 지급하는 거, 인수에 이용 가능하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원을 인수하고 만기 지급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UCP 정의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행위를 결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 결제 즉 안어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맞죠? 즉 은행이 돈을 주는 게 채권자로서 주는 것인지 채무자로서 주는 것인지 맞죠? 어찌됐건 개설은행에 돈을 주는 건 무조건 채무자로서 주는 거죠. 그래서 개설은행의 본질적인 의무가 안어에 있다. 채무자로서의 의무에 있다. 즉 이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UCP 600에서 신설된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도 이제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UCP 500과 600의 차이를 배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한 2007, 8년도에 나왔으면 여러분 다 잘 썼을 거예요. UCP 500과 600의 차이를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결제 범위는 신용자에서 최종 채무를 부담하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업무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할 때, 즉 안어는 뭐예요? 이게 개설은행의 의무고 이게 확인은행의 의무다. 그럼 이제 결제와 신용장. 그러면 이제 뭘로 나누냐면 3번 해가지고요. 그럼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그다음에 이제 매입 해가지고 결제를 나눕니다. 양가로 1번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결제가 적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크게 일람지급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 그리고 인수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람지급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일치 않은 재심이 확인되는 경우 일람지급하고 환원의 발행은 강제적이진 않지만 통상 발행되지 않는다. 연지급 신용장에서 일치 않은 재심이 확인되는 경우 연지급 확약 후 만기의 대금을 지급하며 환원은 원칙적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수신용장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수익자가 발행한 환원을 인수, 만기의 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익자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등을 이행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일치한 재심이 확인되면 만기의 대금을 상환한다. 이건 UCP 규정 써준 거죠. 그럼 이제 양과로 이번 매입신용장에 대한 결제 의무 복귀 이게 중요해요. 결제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채무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채권자로서 지금을 이행하여야 되는 매입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안어에는 매입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상황이 채무자로서 즉 들어위로서 주는 것이냐 페이이로서 퍼체이스 구매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매입에는 뭐예요? 매입은 퍼체이스 구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환원의 지급인은 지정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환원의 지급인이 되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채권자로서 매입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채무자로서 결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문제는 실무적으로 확인은행과 지정은행이 동일한 상황에서 매입신용장이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 채권 채무가 동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자로서 즉 지정은행으로서 채권자로서 퍼체이스를 할 것이냐 확인은행으로서 채무자로서 맞죠? 돈을 줘야 될 거죠. 요 동일한 상황이 기속된 거죠. 지정은행으로서 돈을 주는 것이냐 확인은행으로서 돈을 주는 것이냐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 환원의 지급인은 절대 요 지정은행이 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자로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럼 확인은행은 채무자로서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래서 채권 채무가 동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은행이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의 매입을 허용하여 결제와 구분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결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